이봐, 깍두기 국물 흘렸잖아. 칠칠 맞게. 군대는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자네처럼 빈틈이 많은 여자는 내가 뒤에서 터질 듯이 꽉 잡아줘야 사고를 안 칠 거야. 오빠가 오늘부터 자네 담당이야. 강원도 인제군 원통읍. 제3군단 통합식당. 취임식 몇 시간 전. 끈적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읍에 위치한 제3군단 통합식당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목소리의 주인은 군수지원 연대장 문정태 대령. 그는 식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한여군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최윤정 중장의 제3군단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최윤정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자 707특임대의 전설로 불리는 강철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계급장을 떼고 검은색 활동복 차림으로 식당에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군단의 가장 낮은 곳에 속한 하급자처럼 보였다. 최윤정의 식판 위에는 묽고 멀건 잔반 같은 국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실제 식단이었다. 문정태는 이 부패한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설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도취되어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문정태는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최윤정의 어깨에 큼지막하고 축축한 손을 턱 올렸다. 끈적한 손의 감촉은 그녀의 검은 활동복을 더럽히는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짓밟는 모욕이었다. 최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턱선을 미세하게 경직시켰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았으나 그녀는 분노를 절제했다. 오늘 이 개인적인 모욕을 공적인 심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명분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우스워? 문정태는 흥미롭다는 듯 최윤정의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을 덥석 잡았다.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거칠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짓눌렀다. 군대에서 빨리 뜨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혹시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머리인가? 그의 말은 성희롱을 넘어선 노골적인 협박과 비하였다. 주변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숟가락을 쥔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들은 문정태라는 악마에게 길들여져 있었다. 최윤정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챙강. 스테인리스 식판과 숟가락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정태를 올려다보았다. 쌍꺼풀 없는 서늘한 눈매. 그 깊은 눈동자 안에는 707특임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문정태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문정태는 그 이름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회복했다. 오, 내 이름을 알 정도면 좀 배웠네. 좋아. 내 이름을 알면 내 말대로 움직여야지. 오늘 밤 내 관사 주소를 알려주면. 군수지원 연대장 부임 후 3년. 최윤정은 그의 말을 잘랐다. 군납 비리로 장병 식비를 빼돌려 한기준 장군에게 상납한 내역, 군 검찰 내사 종결을 권력으로 막은 정황, 그리고 지난주 부대 회계 장부 조작 시도까지. 맞습니까? 문정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미친년이. 너 누구야? 당장 손 놔. 하극상이야. 문 대령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팍! 최윤정의 손이 문 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겉보기엔 가녀린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마치 강철 수갑과도 같았다. 문 대령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최윤정은 앉은 상태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어 식탁 위로 쳐박았다. 쾅! 식판이 엎어지며 붉은 깍두기 국물이 문 대령의 전투복 위에 파멸의 핏자국처럼 번졌다. 크악! 하극상이라고.
문 대령은 버거렸지만 최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식당 전체에 울리는 듯 또렷하게 말했다. 문정태 대령. 당신의 말대로 나는 빈틈을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당신 같은 썩은 물이 군단의 명예를 더럽히는 빈틈은 더더욱 말입니다. 그녀는 문 대령의 손목을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을 감싼 고고한 기백이 식당을 지배했다. 기억하세요. 문정태 대령. 오늘 오후 2시 백두산 연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의 담당입니다. 당신이 터질 듯이 꽉 잡혀서 사고를 칠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최윤정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문 대령을 뒤로 한 채 식당 출구로 걸어 나갔다. 식당을 나선 최윤정은 보좌관 최윤재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소령. 특별 공개 브리핑을 준비해. 오늘 오후 2시 정각. 문정태 대령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지시사항은 비밀 유지. 성공 외에 다른 결과는 용납하지 않는다. 최윤정 중장의 시선이 인제 하늘을 꿰뚫었다. 별 셋의 심판은 이제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넘어 거대한 군 조직을 뒤엎는 정의 구현의 서막을 열었다. 인제군 사령부.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 약 3시간. 문정태 대령 사무실. 문정태 대령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깍두기 국물 얼룩이 선명하게 남은 전투복을 벗어 던진 그는 새 정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식당에서 겪은 일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했다. 누구야? 도대체 그 계집배가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비리 내 사건까지 알고 있어? 군단장 취임식 직전에 이 난리라니. 문 대령은 사령부 비서실과 통신실을 뒤졌지만 신임 군단장 최윤정 중장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문정태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배경, 육군본부의 실세 한기준 장군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손은 공포에 떨렸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한 장군님, 문정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임 군단장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이미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장군님께서 저희 연대 납품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최종 명령서와 녹취 파일이. 문정태. 한기준 장군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자네가 끝까지 추잡하군. 자네는 이미 내 라인이 아니야.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마. 자네의 그 쓸모없는 자료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을 걸세. 자네는 취임식 전까지 모든 것을 조용히 수습해. 혼자 감당하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문정태 대령은 망연자실했다. 믿었던 배후에게 버려지자 그의 공포는 곧 최후의 발악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 연락망을 꺼냈다. 좋아. 나 혼자 죽지 않아. 그 잘난 중장 나부랭이도 추악한 스캔들에 휩싸여 같이 몰락하게 해주겠어. 문정태는 발악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자신이 모욕한 그 여군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여군이라는 허위 사실을 흘려 신임 군단장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는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체포를 정치적 보복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 같은 시각 최윤정 군단장의 보좌관 최윤재 소령은 군단 사령부 외곽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최 소령은 차은정 군단장과 707특임대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최 소령은 보안 태블릿을 들고 그림자 요원 고윤재 중위와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림자. 문정태 대령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나?
문정태 외부 사설정보원과 접촉. 신임 군단장의 명예훼손을 위한 허위 정보 살포를 시도 중. 주요 증거가 있는 군수지원 연대 관사 금고 쪽으로 이동 중. 예상대로군. 최소령이 중얼거렸다. 문정태의 금고에는 한기준 장군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 기회다. 그림자. 문정태가 관사에 도착하기 전에 A 프로젝트 지원금 관련 최종 명령서와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메모를 확보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10분 내 임무 완료 보고하겠습니다. 최소령은 고 중위에게 임무를 맡긴 후 문정태가 살포하려는 허위 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군단장 최윤정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정태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한기준 장군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뽑아낼 심산이었다. 문정태 대령은 자신의 관사 금고 안에 숨겨둔 보험을 챙기기 위해 허겁지겁 도착했다. 금고 안에는 한기준 장군이 자신에게 보낸 몇 통의 서신, 그리고 그가 부패한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 혼자 죽지 않아. 한기준이고 뭐고 다 같이 끌어안고 지옥에 가는 거야. 문 대령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문 대령.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이미 제가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문정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계급장이 없는 검은 활동복 차림의 최윤정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당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 그대로 문 대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어디로 갈지 뻔히 보였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맑은 물이 아닌 끈적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최윤정은 단호했다. 문정태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최후의 발악적인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는 최윤정이 아직 정복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떠올렸다. 결국 혼자 왔군. 이봐. 최 군단장? 아니, 아직 취임도 안 했지. 최 아가씨. 문 대령은 비열하게 웃으며 최윤정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아무리 별이 3개라도 지금 이 순간 이 관사 안에서는 당신은 그냥 여자야. 나한테 찍힌 여자. 당신이 내 팔을 비틀었던 그 더러운 손.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가장 여린 곳을 비틀어 줄게. 당신의 그 강철 같은 명예를. 그리고 당신이 이토록 용감한 것도 혹시 나 같은 힘있는 남자에게 잘 보이려는 마지막 몸부림은 아니었나? 문정태는 역겨운 욕망과 최후의 패배감이 뒤섞인 채 최윤정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 대령의 손목을 다시 잡아챘다. 이번에는 아침 식당에서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우두둑. 문 대령의 손목에서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크악. 문 대령이 비명을 질렀다. 문정태 대령. 내가 아침에 경고했지.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군인의 명예와 여성 장교에 대한 존중이라는 2개의 빈틈을 동시에 보였다. 나는 당신의 추악한 손이 더 이상 군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최윤정은 고 중위에게 연락을 받았다. 임무 완료. 최종 증거 확보. 철수합니다. 당신의 모든 추악한 증거는 이미 안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문 대령. 이제 당신의 명예는 내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힘이 진짜 힘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후 2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윤정은 무력화된 문정태를 관사에 묶어둔 채 취임식 준비를 위해 사령부로 복귀했다. 문정태는 금고 앞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결정적인 독이 되었다.
취임식 1시간 전 제3군단 사령부 주변과 육군본부 최윤정 군단장의 복귀와 함께 군단 사령부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윤재 소령은 고윤재 중위가 확보한 증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보안 태블릿에는 A 프로젝트 지원금이라는 암호명으로 기록된 한기준 장군의 최종 명령서 4본, 그리고 10년 전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계획 메모가 담겨 있었다. 이 메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군단장님, 최윤재 소령이 미간을 찌푸렸다. 한기준 장군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 작전 실패를 은폐하고 오히려 군단장님을 작전 실패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메모가 공개되면 한 장군은 끝장입니다. 한기준 장군은 군인의 명예를 자신의 출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문정태는 그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고 최윤정은 단호했다. 최소령, 증거를 복사하고 암호화해. 한 분은 국방부 특감반에 비밀리에 전달하고 나머지 한 분은 언론 폭로용 파일로 준비한다. 언론 폭로용 파일은 취임사 도중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국민신문고와 주요 언론사에 동시 전송한다. 최소령은 망설였다. 하지만 군단장님, 언론 폭로는 군 기밀 유출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장군 측이 반드시 군단장님을 고발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고발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최윤정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들이 나의 과거를 공격할 때 나는 그들의 현재의 죄악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그게 가장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니겠나. 한기준 장군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강원도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문정태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측근을 통해 최윤정 중장 과거 작전 실패 책임론 기사를 준비시켜 취임식이 끝나는 즉시 언론에 뿌리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문정태 그 멍청이가 어떤 실수를 했든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다. 최윤정 저 어린 중장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한기준은 자신의 힘을 과신했다. 그는 문정태가 가진 자료가 이미 무력화되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한 장군의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국방부 특감반에서 긴급 연락이 왔는데 문정태 대령이 무단 결근 상태이며 군수지원 연대 관사에서 손목이 부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사 주변에서 장군님의 이름이 적힌 비리 명령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한기준 장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뭐라고? 문정태 그 멍청이가. 내가 분명히 조용히 수습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를 제압한 인물이 검은 활동복을 입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특감반은 이 사건이 신임 군단장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기준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검은 활동복. 문정태가 아침 식당에서 모욕했던 그 여자가 최윤정 중장이었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 치밀한 계집애가. 당장 취임식장으로 간다. 모든 것을 막아야 해. 한기준 장군은 분노에 떨며 강원도 인제 제3군단 백두산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군악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기준 장군은 자신의 지휘관 도열 위치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최윤정을 노려보았다. 연단 위에 선 최윤정 중장은 세 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압도적인 위엄을 과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기준 장군을 향했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문정태 대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전 장병 군단장에게 주목.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최윤정은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군인의 명예와 헌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군단은 병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짓밟고 군단의 명예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더럽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문정태 대령이 비어있는 자리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나는 오늘 아침 이 군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추악한 욕망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나를 향해 더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은 숨죽이며 최윤정 군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문정태 대령은 내게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빈틈이 많은 여자는 내가 뒤에서 터질 듯이 꽉 잡아줘야 사고를 안 칠 거야. 오빠가 오늘부터 자네 담당이야. 최윤정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경악했고 한기준 장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비열한 성희롱 대사가, 그 모욕적인 말이 군단장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이다. 통쾌한 인과응보의 서막이었다. 최윤정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외쳤다. 나는 문정태 대령에게 당신은 빈틈을 보였고 나는 당신의 담당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키겠습니다. 부관 최윤재 소령. 문정태 대령에게 내린 체포 명령을 전 장병에게 공개하고 동시에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에 공개 전송하라. 예. 군단장님. 최소령이 절도 있게 외쳤다. 한기준 장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최윤정을 향해 소리치며 뛰쳐나갔다. 이건 음모다. 최윤정. 너는 과거 작전 실패의 책임자이자 명예를 짓밟은 자야. 너는 군인의 자격이 없어. 한기준 장군은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윤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기준 장군을 바라보았다. 한기준 장군님. 당신은 나의 과거를 언급했지만 나는 당신의 현재를 심판할 것입니다. 최소령. 한기준 장군에게 내려진 체포 명령을 전 장병에게 공개하라. 혐의는 군납 비리 교사, 직권 남용, 그리고 10년 전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다. 군악대 소리와 함께 헌병대가 한기준 장군에게 달려들었다. 연병장은 정의의 폭풍으로 뒤덮였다. 별셋의 심판은 문정태의 모욕적인 발언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부패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절정에 달했다. 취임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대 병력들이 전 육군본부 실세였던 한기준 장군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자 한 장군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으나 최윤정 군단장의 권위와 헌병대의 절도 있는 집행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건 모함이다. 최윤정, 너는 나를 모함하고 있어. 이 더러운 계집애가. 너희 모두 하극상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내 과거사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한 장군은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최윤정 중장의 냉철한 명령 아래 묻혀버렸다. 수천 명의 장병들은 경악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다. 그들의 명예를 짓밟고 보급품을 빼돌려 배를 채운 부패한 권력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장병들의 입에서는 문정태 대령의 비열했던 성희롱 대사가 군단장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사이다 같은 감탄이 터져나왔다. 최윤정은 연단 위에서 흔들림 없이 한기준 장군을 바라보았다. 한기준 장군님. 당신의 과거는 이미 당신의 현재를 심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동해안 작전 실패를 은폐하고 부하들의 희생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을 때 이미 당신의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법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최윤재 소령은 한 장군의 비리 증거 자료가 담긴 보안 태블릿을 대형 전광판에 연결했다.
전광판에는 A 프로젝트 지원금 수수 내역과 함께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및 보고 조작 계획 메모의 사본이 선명하게 공개되었다. 이는 한기준 장군의 몰락이 단순한 군단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군 지도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인 사건임을 증명했다. 전 장병, 군단장에게 주목.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최윤정의 명령에 따라 장병들은 우렁찬 경례를 올렸다. 이 경례는 단순한 복종이 아닌 새로운 사령관의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었다. 취임식 직후 최윤정 중장은 곧바로 군단장 집무실로 돌아와 참모 회의를 소집했다. 군단 참모진은 이미 문정태 대령과 한기준 장군의 체포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윤정은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참모진 전체에게 고한다. 최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았다. 군단은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첫째, 대리 참모장 신우혁 대령은 문정태, 한기준 라인에 연루된 모든 간부의 명단을 확보하라. 이들의 보직은 즉시 해제될 것이다. 둘째, 군단 사법부와 헌병대는 체포된 두 인물의 모든 재산과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군납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지하라. 참모총장 자리는 비어 있었고 작전 참모 등 주요 직책을 맡은 간부들은 모두 한기준 장군의 추천 라인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불안에 떨며 최윤정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군단장님, 비리 척결은 필수적입니다만 주요 간부들을 일시에 해임하면 군단의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장군의 측근이었던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다. 공백? 최윤정은 싸늘하게 반문했다. 부패로 골마 터진 군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나? 비리로 얼룩진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가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부패 자체가 가장 큰 작전 공백이다. 신우혁 대령. 예. 군단장님. 신우혁 대령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답했다. 그는 비주류였지만 유능하고 강직한 장교로 최윤정에게 발탁된 인물이었다. 당신은 참모장 대리로서 군단의 인사 재편을 주도한다. 기준은 오직 두 가지다. 실력과 정직함. 학연, 지연, 군맥은 모두 배제한다. 썩은 가지는 단칼에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산다. 최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기준 장군의 측근들을 노려보았다. 나는 이 군단의 정의를 세우러 왔다. 당신들이 나를 방해하거나 부패 세력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당신들은 군인의 명예뿐만 아니란 가족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숙청은 진행 중이다. 그녀의 압도적인 권위와 단호한 명령에 참모진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해산했다. 최윤정은 최윤재 소령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최소령. 한기준 장군의 체포에 대한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언론에 공개한 파일 외에 한 장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 내역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전달할 준비를 해. 판은 이미 엎어졌다. 이젠 쏟아진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최윤재 소령은 최윤정 군단장의 냉철하고 치밀한 지휘력에 감탄하며 경례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의 뜻대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최윤정은 집무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강원도 인제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모욕은 이제 군 지도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군대의 명예 회복이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완벽하게 승화되고 있었다. 최윤정 군단장이 주도하는 숙청 작업은 피바람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가차 없었다. 문정태 대령과 한기준 장군이 체포된 이후
군단 내에서 이들과 연루된 간부들이 연일 보직 해임되거나 헌병대에 소환되었다. 군단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였다. 문정태 대령의 붉은 장부에 이름이 오른 간부들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자취를 감췄다. 그들의 비리는 대부분 군납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인사를 통한 보직 매매와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문정태가 장병 식비까지 빼돌려 개인 착복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장병들은 분노와 함께 최윤정 군단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최윤정은 숙청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단의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신우혁 참모장 대리의 보고를 받아 비주류였으나 실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장교들을 주요 고직에 임명했다. 신 대령. 인제군 기린면 외곽 창고에 보관된 군수 물품의 실사를 완료했나? 최윤정이 물었다. 예, 군단장님. 문정태 대령이 비자금과 함께 보관했던 물품들입니다.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성능 방한복 수천 벌이 사설 창고에 썩고 있었습니다. 이 물품들이 횡령된 이유는 문 대령이 저가 불량품을 납품받고 그 차액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장병들은 겨울 내내 저급 방한복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신우혁 대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 방한복 전량을 회수하여 즉시 장병들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해당 납품업체는 영구 퇴출시킨다. 이 사건을 장병들에게 명확히 공지하여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라. 최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한편 서울 육군본부에서는 한기준 장군의 잔존 세력들이 최윤정 중장에 대한 조직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윤정의 숙청 작업을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하극상으로 규정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을 통해 그녀의 파면을 압박했다. 한기준 장군 라인에 속해 있던 한 고위 장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윤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최윤정 중장의 행동은 개인의 복수심에 기인한 위험한 일탈입니다. 특히 10년 전 동해안 작전 실패의 책임은 그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 지휘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윤정 군단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했다. 통쾌한 숙청을 지지하는 여론과 군 기강 붕괴를 우려하는 보수적인 여론이 충돌했다. 이러한 반격에 대해 최윤정은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보좌관 최윤재 소령을 통해 한기준 장군 측이 그녀의 과거사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군납 비리의 전체 규모가 담긴 상세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했다. 최 소령.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 명예를 더럽히려 한 자가 누구인지를. 최윤정의 눈빛은 결연했다. 최윤정의 역공은 치명적이었다. 국회에서 한기준 장군의 비리 규모와 그가 군 인사까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부패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다시 최윤정에게 쏠렸다. 개인의 복수가 아닌 조직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숙청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시점 최윤정은 헌병대에 구속되어 있는 문정태 대령을 면회했다. 문정태는 초췌한 몰골로 비굴하게 최윤정을 맞이했다. 최 중장님, 아니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시에 군단장님을 뵙지 못하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문정태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오직 구차한 생존 욕구만 남아있었다. 문정태 대령. 당신은 내가 아침 식당에서 경고했을 때 나를 힘있는 남자에게 잘 보이려는 몸부림을 하는 여자로 생각했지. 당신은 군대에서 여자란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지. 최윤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요구했던 개인 과외는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진짜 힘은 비리와 협박이 아닌
명예와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배웠을 것이다. 장군님, 제가 한기준 장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를 석방시켜 주시면 당신의 쓸모는 이미 끝났다. 최윤정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마지막 쓸모는 한기준을 끌어내리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었다. 당신의 비열함과 오만함 덕분에 나는 군단의 썩은 뿌리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당신의 오만함이 이 군단의 정의를 가져온 것이다. 최윤정은 더 이상 문정태를 상대할 가치가 없음을 느끼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군단 재건이라는 최종 임무뿐이었다. 문정태 대령과 한기준 장군의 파면 이후 반년. 제3군단은 최윤정 군단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숙청의 피바람은 멈추고 그 자리에 재건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군수지원연대는 비리 전문가 대신 청렴한 전문가가 맡게 되었고 장병식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특히 인제군 원통읍 장병식당은 가장 맛있는 군대밥을 제공하는 곳으로 소문이 났다. 군납 비리로 횡령되었던 방한복과 보급품은 전량 장병들에게 지급되어 그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최윤정은 군단 내에 푸른 호루라기라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군단장이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된 서버에 연결되어 병사들의 모든 익명 제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했다. 신대령. 이 시스템의 기밀이 유출되거나 제보자에게 보복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할지 알고 있겠지? 최윤정이 물었다. 예, 군단장님. 보복을 가한 간부는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형벌에 처할 것이며 저희는 군단장님의 뜻대로 정의가 군단 내에서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신우혁 참모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윤정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심판은 군단 전체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장병들은 더 이상 썩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최윤정 중장이라는 새로운 정의의 상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윤정은 10년 전 동해안 작전 실패로 희생된 전우들의 추모비를 찾았다. 그 옆에는 문정태 대령의 비리로 인해 희생된 장병들의 위패도 함께 안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평화와 숙연함의 눈물이었다. 팀장으로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너희들의 명예를 되찾아 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썩은 군단을 깨끗이 청소했어. 최윤정은 고개를 들고 맑게 갠 인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책임감과 평온함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한 리더로 명예롭게 귀환한 것이다. 취임 1주년이 되던 날 최윤정 군단장은 백두산 연병장에서 연설했다. 장병들은 이제 그녀의 등장에 공포가 아닌 존경과 기대를 표했다. 전 장병 여러분,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이 군단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서 정직함과 헌신이라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이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린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단장 계급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별 3개는 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별은 이 군단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땀과 희생,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리더의 가장 큰 힘은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입니다. 나는 문정태 대령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모욕을 가장 높은 정의를 실현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썩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대연병장은 우렁찬 백두산,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최윤정 군단장의 카리스마에 대한 복종이 아닌 그녀가 지켜낸 군대의 명예와 신뢰에 대한 자발적인 경의였다. 최윤정 중장의 별 셋의 심판은 인과응보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을 넘어 대한민국 군 개혁의 희망이자 진정한 정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문정태 대령과 한기준 장군이 체포된 후 2개월이 흘렀다. 제3군단은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기준 장군의 몰락은 육군본부와 국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최윤정 군단장은 군 기강문란의 주범이라는 비난과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최윤정은 외부의 논란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군단의 내부 재건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주도한 인사 재편으로 신우혁 참모장을 필두로 한 청렴하고 유능한 장교들이 주요 보직을 채웠다. 썩은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군단이 뿌리내릴 비옥한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군수지원연대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최윤정은 군수지원연대장에게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다. 군수지원연대장. 당신의 임무는 단순한 물자 보급이 아닙니다.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급품은 군단의 신뢰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돈 1원이라도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연대장인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최윤정은 장병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병사들의 복무 환경, 식단 만족도, 휴식 시간 등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가장 중시한 것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였다. 숙청의 여파는 군단 내부를 넘어 군인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기준 장군 라인의 핵심이었던 간부들은 보직 해임되면서 가족들까지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윤정은 숙청된 간부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직접 면담했다. 그녀는 그들의 집안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죄 없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패로 인해 쌓은 부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입니다. 그 부정한 부가 당신들의 삶을 유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윤정은 부패 환수 작업을 통해 부정한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족들은 최윤정을 향해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군단장님,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 인생을 망칩니까? 당신도 여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한 해임 간부의 아내가 울부짖었다. 최윤정은 단호하게 응시했다. 잔인함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비리로 인해 장병들의 겨울 방한복을 빼돌렸을 때 추위 속에서 고통받았던 병사들의 고통이 진짜 잔인함입니다. 나는 그 잔인함을 끝낸 것뿐입니다. 죄와 책임의 무게를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군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다. 이러한 단호함은 일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군단 내부에서는 최윤정 군단장의 공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윤재 소령은 최윤정 군단장에게 한기준 장군의 재판 경과를 보고했다. 군단장님, 한기준 장군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군단장님께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메모에 대해서는 조작된 위조 증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 최윤정은 눈을 감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군단장님의 10년 전 과거사 조사를 위한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곧 파견될 예정입니다. 한 장군 측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재조사입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소령이 우려하며 물었다. 대응할 필요 없다. 최윤정은 눈을 떴다. 그들이 나의 과거를 파헤치도록 내버려둬. 그들이 동해안 작전의 진실을 다시 들춰낼 때 그 과정 자체가 한기준 장군의 거짓말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흡수하여 나의 명예를 영원히 회복할 것이다. 최윤정의 전략은 진실에 대한 역공이었다. 그녀는 한기준이 자신의 과거를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군단의 정의를 동시에 획득하려 했다. 최소령, 당신은 재조사 과정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당시 작전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동료들의 희생과 한기준의 무능함, 그리고 그 이후 나의 고통까지도 명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반드시 군단장님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최윤재 소령은 최윤정의 굳건한 결의에 감동하며 경례했다. 최윤정은 집무실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문정태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순간, 그리고 한기준에게 짓밟혔던 동료들의 희생이 교차했다. 그녀의 별 3개는 이제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정의와 명예의 수호자임을 입증하는 무거운 증거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제3군단에 도착했다. 감사팀은 한기준 장군의 주장대로 최윤정 중장의 과거 작전 실패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는 최윤정의 군단장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이었다. 감사팀은 최윤정 군단장, 보좌관 최윤재 소령, 그리고 당시 작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한기준 장군의 측근들은 최윤정이 작전 중 이성을 잃고 명령 체계를 거부했다는 기존의 왜곡된 보고서를 내세우며 그녀를 압박했다. 최윤정 군단장은 직접 감사팀 앞에 섰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는 10년 전 동해안 침투 작전 당시 작전팀의 생존자였습니다. 나는 팀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적의 매복 지점으로 유도되어 전멸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내가 명령 체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랐던 명령 자체가 이미 부패한 거짓 정보였습니다. 최윤정은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단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기준 장군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작전 실패를 은폐하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기준 장군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전우들의 희생을 명예로운 순직으로 포장하는 동시에 유일한 생존자인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 장교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군 지휘부가 선택한 가장 비겁한 길이었습니다. 감사팀은 최윤정의 증언과 함께 최윤재 소령이 제출한 동해안 작전 실패 은폐 계획 메모의 원본 대조 사본을 분석했다. 이 메모에는 한기준 장군의 필체로 최 중장에게 책임 전가, 증거 인멸 지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최윤재 소령은 추가로 당시 작전 상황실의 미공개 통신 기록과 감청 자료까지 제시하며 한기준 장군의 은폐 시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의적이었는지 입증했다. 감사팀 여러분, 한기준 장군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군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진실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문정태 대령을 이용하여 군단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그 대가로 나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모욕이 가장 높은 곳의 부패를 드러내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최윤정의 진실된 증언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감사팀은 더 이상 한기준 장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감사팀의 리더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윤정 중장님, 저희의 재조사 결과 10년 전 동해안 침투 작전 실패는 상부의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은폐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중장님은 오히려 상부의 기만 속에서도 명예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최윤정 중장에 대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명령을 발표했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작전 실패 책임자라는 꼬리표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동시에 한기준 장군은 작전 실패 은폐와 부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어 군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은 제3군단 전 장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군단장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했고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은 군단 전체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최윤정은 명예회복 직후 군단 내 희생 전후 추모공원을 찾아 10년 전 동료들의 추모비 앞에 섰다. 그 옆에는 문정태의 비리로 인해 횡령된 방한복 대신 불량 방한복을 입고 훈련하다 희생된 장병들의 위패가 함께 있었다. 이제야 너희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게 되었어. 너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최윤정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건한 평화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별 3개는 이제 군인의 명예와 진정한 정의의 횃불이 되어 강원도 인제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최윤정 군단장의 별 3세 심판 이후 1년. 제3군단은 과거의 썩은 군단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투명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단으로 거듭났다. 숙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시적인 혼란은 사라지고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사 시스템이었다. 최윤정은 능력과 정직함만이 진급과 보직의 유일한 기준임을 몸소 증명했다. 비주류였으나 실력 있는 장교들이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고 이들은 최윤정의 리더십 아래 헌신적으로 군단을 이끌었다. 신우혁 참모장은 군단 내에서 최윤정의 오른팔이자 개혁의 굳건한 실행자로 인정받았다. 군수지원연대는 완전히 투명하게 개편되었다. 군납업체의 선정 과정은 모두 영상 기록으로 남겨졌으며 장병 식단의 만족도는 분기별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군단장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인제군 원통읍 장병 식당은 이제 군단의 자부심이라 불렸다. 묽은 국물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었고 장병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군단장님, 오늘 새벽 인근 야전부대의 비상출동 훈련 평가 결과입니다. 장비 관리 상태와 병력 대응 시간이 모두 육군 최고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신우혁 참모장이 보고했다. 최윤정은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직한 보급품은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장비가 썩지 않았기에 병사들이 신뢰를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신뢰가 곧 군단의 최강 무기다. 최윤정 군단장이 도입한 푸른 호루라기 익명 신고 시스템은 군단 내 부조리와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제보 창구가 아니라 군단장의 의지를 상징했다. 병사들은 사소한 부조리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군단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최윤정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가차 없는 처리를 통해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사례 1한 하급 부사관이 병사들의 휴가 일수를 부당하게 조작하려 한 사건이 푸른 호루라기를 통해 접수되었다. 최윤정은 이 사건을 즉시 헌병대에 이첩하고 해당 부사관을 공개 징계함으로써 군단장의 눈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사례 2 군단 내 위락시설 운영 간부가 수입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유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최윤정은 즉시 감사팀을 투입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간부를 파면했다. 문정태의 잔재가 남아있던 마지막 비리였고 이로써 군단 내 부패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갔다. 최윤정은 군단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억울함이 없는 군대를 만들었다. 그녀의 투명하고 공정한 리더십은 장병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외부 세계의 변화와 최윤정의 영향력. 최윤정 군단장의 별 셋의 심판은 군단 내부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 한기준 장군과 문정태 대령의 사례는 군납 비리와 지휘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고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과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최윤정 군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동해안 작전 은폐 방지법이 발의되었고 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결국 대한민국 군대의 시스템을 정화하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된 것이다. 최윤정은 이러한 외부의 찬사나 논란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계급장이 없는 검은 활동복 차림으로 군단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가장 낮은 곳의 실상을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녀에게 별 3개는 권력이 아닌 책임의 무게였다. 최윤정 군단장님. 이제 군단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단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우혁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윤정은 창밖의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답했다. 군단의 최종적인 모습은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권위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곳. 문정태의 모욕이 이 군단을 구원했듯이 정직함이 곧 승리하는 곳.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제3군단 백두산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기념식은 단순히 지휘관의 치하가 아니라 개혁과 정의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와 같았다. 수천 명의 장병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최윤정 군단장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별 3개는 강원도의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다. 전 장병 여러분, 나는 1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군단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뿌리를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개인의 명예가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최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나는 1년 전 계급장이 없는 활동복 차림으로 이 군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간부는 나를 하대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내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고 자신에게 복종하면 군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욕적인 대사를 직접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은 그날의 문정태 대령의 추악한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간부는 몰랐습니다. 그가 나에게 가했던 가장 낮은 곳에서의 모욕은 내가 이 군단을 심판하고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오만함이라는 빈틈을 이용하여 그 배후에 있던 모든 부패 세력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눈빛에는 공감과 감동이 서렸다.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그들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실현한 군단장의 고백이었다. 나는 문정태 대령에게 당신이 내 담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해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와 전우들의 희생을 더 이상 짓밟지 않겠다는 군단 전체의 맹세였습니다. 최윤정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리더십의 근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제 이 군단에는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였지만 여러분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별의 개수가 아닌
부하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이 군단에서 배웠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가장 썩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맹호 군단이 대한민국 육군의 희망임을 증명합시다. 최윤정 군단장의 연설이 끝나자 백두산 연병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닌 정의의 승리에 대한 웅장한 찬가였다. 최윤정 중장의 별 셋의 심판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모욕이 가장 높은 정의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독자들에게 통쾌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인과응보의 드라마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윤정 군단장이 이룩한 업적은 후대에까지 전해져 중장의 검은 활동복 이야기는 군인의 명예와 정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